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조건에 대한 대답을 곧 듣게 될 거란 기대를 밝혔지만 이란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정한 데드라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이란의 시간대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모두 미국 시간으로 8일 이란이 답변할 거라고 했지만 이란 정부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8일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시간표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عرض کردم خدمت دوستان. ببینید موضوع کماکان در دست بررسی است. بله. آیا مهلتی که اونا دادن برای ما اصلا ما کار مهمه؟ خودم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ببین ما کار خودم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ما خیلی به مهلت و ضرب العجل اینا کار نداریم. 합의문 내용의 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정부와 군, 최고 지도자까지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간단치 않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세부 협상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의 호르무즈 공격 재개를 모험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이란군의 준비 태세가 1000%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시작된 호르무즈 교전 상황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한다고 비난했고 튀르키예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의 모험적 행동과 파괴적 접근이 외교를 약화시킨다면서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물질 미국 반출에는 반대하지만 핵농축 중단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슬라마바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정전 합의문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답변 시기를 두고도 미국과 이란의 심리전이 치열합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입장에선 종전 세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싶지만 이란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 전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휴전 만료를 앞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교전도 계속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이란의 답변은 아직 없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보가 있었습니까? 네, 이곳 시간은 9일 토요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소유한 버지니아주 스털링 골프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한 LIV 골프 대회를 참관했는데요. 따로 연설이나 이란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젯밤만으로 이란의 서한을 받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시한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답을 내놓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상선들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더 강화해서 재개하겠다고 경고를 했죠.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Project Freedom is good, but I think we have other ways of doing it also. We may go back to Project Freedom if things don't happen, but it'd be Project Freedom Plus, meaning Project Freedom plus other things. 미국은 지난달부터 이란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로 상선 58척을 회항시키고 이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유조선 2척을 타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 유조선과 상선이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군 기지와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전 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이어서 해저 케이블 사용료도 징수하려는 제안을 내놨다고요? 네,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잇는 7개의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입니다.
파르스 통신은 홍해와 지중해 해적 케이블 통과료를 받고 있는 이집트처럼 이란도 호르무즈 해적 케이블의 관할권과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나 상공에 대한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적 케이블 사용료뿐 아니라 이란 정부가 해적 케이블 설치 운영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지 보수에는 이란 기업에 독점권을 주는 방식으로 서방 빅테크의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휴전 중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도 아직 멈추지 않고 있죠. 네,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도시를 3차례 이상 공격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레바논 남부 마르자윤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마을이 연기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레바논 국영통신 NNA는 베이루트 남부 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공격받았고 사디아트 등에서도 이스라엘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도 사카키의 공습으로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주민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بريئة انت شوف العدد تبعهم واحد عنده ويلتشير واحد عنده بسكليت كنت بمدرسة شنطيت مدرسة بدك حزب الله بدك روح هيا قدامك بالذنوب. 네, 레바논 당국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민간인과 어린이를 겨냥한 야만적인 공격과 고의적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폭발물 탑재 드론을 발사해 군인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16일 열흘 동안 휴전에 합의한 뒤 휴전을 3주 연장했는데요. 이 휴전 종료를 앞둔 오는 14일 미국의 중재로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3차 평화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지난 5일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이란의 공격과 기뢰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안보리가 제재나 군사행동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 조항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은 유엔 헌장 제7장 적용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영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자유 지원을 위해 중동에 배치됩니다. 영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국적 해상보호 임무에 참여할 채비를 갖추기 위해 영국 해군의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으로 이동시킨다고 현지 시간 9일 밝혔습니다. 당초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이 구축함을 이동하기로 한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자유 지원 임무가 개시될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숨겨놨던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 UFO 자료 160여 건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와 달리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공개된 자료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 표면 아폴로 우주선 그림자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촬영됐습니다. 지난 1969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조종사는 몇 분 간격으로 이 같은 성광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밝은 빛에 둘러싸인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행체가 빠르게 하늘을 지나고 길이 60m의 타원 형태의 금속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미 국방부가 나사와 FBI가 보관하고 있던 기밀 자료 UFO X파일 161건을 별도 항목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작성된 군 기밀 문건과 외계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신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는 검게 가려진 상태로 공개돼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외계 생명체 증거 공개를 기대했던 UFO 전문가는 극적인 자료는 없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So we really don't have anything like a smoking gun that really gives us great evidence of any kind of advanced technology and certainly not something like extraterrestrials.
그동안 미국 정부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와 SF 영화 등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예고한 뒤 이번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미 정치권에선 살아있는 외계인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면 전쟁 중인 미국이 해결해야 할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전쟁 장기화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영화 같은 쇼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란 전쟁이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시민들의 먹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쌀값과 축산물 등 식자재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식당과 급식업체가 어려움에 부닥치고 밥상 물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한우 식당입니다. 고기와 채소를 썰고 쌀을 씻는 등 식당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고기 값이 크게 올라 재료를 넉넉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등급 기준 소 안심과 등심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와 18% 올랐습니다. 불경기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고정비가 많아 경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식당 업주들은 말 그대로 울상입니다. 특히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은 급식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한정된 원가 안에서 메뉴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공산품뿐만 아니라 현재는 야채 가격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메뉴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의 밥상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란 30개 기준 한 판 가격은 7,000원대로 올라서 지난 2월보다 19% 높습니다. 쌀도 20kg 평균 가격이 6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부담되다 보니까 외식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 많이 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장을 보지만 예전에 한 10만 원 좀 안 되게 나왔던 걸 똑같이 담으면 지금 그래도 한 15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란 사태 장기화로 식당과 급식업체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원 대전에선 전현직 시장이 4년 만에 다시 맞붙는데요. 임성재 기자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야구와 빵의 도시 대전입니다. 지금 이곳 대전을 달구고 있는 건 이 야구장의 함성, 그리고 갓 구운 빵 못지않은 지방선거의 열기입니다. 144만 명이 사는 과학교통의 중심 도시, 충청권 특유의 신중함으로 쉽게 입을 떼지 않는 시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 더 진심이 직관적으로 느껴졌으면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기존의 대전 사람들은. 이번 대전시장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경력직입니다. 현 시장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이 전임 시장인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꼭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네, 했던 분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낫죠. 7대0 대전 유권자들은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에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때마다 스윙보터의 면모를 보여온 대전,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공행진 중인 여권 지지율에 발맞춘 목소리가 나왔고, 동시에 대전 발전의 연속성을 보자는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요즘은 마음을 평화롭게. 정당에 맹신하는 그런 시류가 많은데 그런 것이 좀 시정됐으면. 그래서 시선이 쏠리는 각 후보의 대표 공약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대전형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아직은 민심을 공략하지 못한 모습이고, 편의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들어오면 매출이 오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사실 담배 매출만 올라서 크게.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대전을 꿀잼 도시로 바꿨다고 자평하는 영시축제 역시 호불호가 엇갈렸습니다.
버스 노선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막 헷갈리는 거라. 장사도 안 되고 덜 되고. 속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향해 두 후보는 저마다의 구호로 설득에 한창입니다. 리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서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를 누비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는 대한민국 혁신 기술을 대전에서 산업화하는 것, 대전에 불을 키우는 데 소홀히 했는데 서로의 시정을 심판하겠다는 전현직 시장의 공방은 다음 달 3일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치권엔 말실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오빠 논란부터 윤 어게인까지 구설이 잇따르고 있는데 역대 선거를 놓고 봐도 한마디의 실언이 선거판을 뒤흔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설화 논란의 시작은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오빠 발언이었습니다. 부산 북갑 하정우 후보를 지원 사격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건넨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유튜브 쇼츠 시대. 생각 없이 한 말은 부메랑이 되고 박제된 영상은 삽시간에 커뮤니티에 퍼집니다. 선거 항로를 순항하던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로 말실수가 급부상한 배경입니다. 당선 의원들 관광객도 많은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들한테. 감시하라고 의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닦아려면 공부를 해야지.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경선, 그것도 방송 토론회에서 실언이 나왔습니다. 삼성 공채 입사를 내세우던 이성배 후보가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이었던 양향자 후보를 향해 한 말이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생산직으로 입사하셔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본사 입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논란은 막판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 기류입니다.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강성 인사들의 계엄 옹호 돌출 발언이 중도층 유입을 막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실상 계엄을 했는데 이게 어석수 내지는 좌파들의 진짜 깡패 같은 어떤 행동에 의해 가지고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 전체를 뒤흔든 전례는 적지 않습니다. 17대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년층 투표권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가 막판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라고.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수도권 민심을 뒤흔든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엔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비하하는 주장을 반복해 보수진영 대패의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역사를 모르지 않는 여야 지도부도 입단속과 신속한 수습에 부쩍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든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실책 방어, 즉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흉기 테러와 검찰의 조작 기소, 언론의 명예살인을 3대 살해 위협이라며 국민이 자신을 살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흉기 피습 사건과 연관 없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시 거론하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과 조작 언론의 명예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피습을 3대 살해 위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작년 1월 이 대통령 흉기 피습 때 응급헬기로 옮겨진 게 특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하루 전 발표했는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두 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 요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행동강령 위반 통보는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살려줬다며 자신의 목숨은 국민 거라고 적었습니다.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줬으니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명하지 못할 일들의 살인이란 표현을 단정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곧장 따져 물었습니다. 피습 사건 관련 보도를 고리로 검찰의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 소재로 활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익위 조사 결과 자체도 정권 입맛 맞추며 과거 세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 세탁소를 자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엔 공소취소 대응 TF 발족도 예고했는데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총공세를 펴는 모습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전자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핵 잠수함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029년 1분기까지 전자권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자권 전환은 정치적 편의보다 조건 충족이 먼저다. 지난달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쏟아낸 말입니다. I would say that right now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2028년까지 전자권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인식차를 드러낸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자권 전환 의지를 둘러싸고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을 만나 전자권 문제를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협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에 기여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이 자리에서 공식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안규백 장관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전시 작전권이라든지 다른 국방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패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동참 여부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번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안 장관의 방문 기관 차관복급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도 개최할 예정인데 중동 정세 등과 맞물리며 향후 동맹 운용의 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군사행진에 북한군 부대가 참여했습니다. 정복을 입은 북한군은 총을 들고 열을 맞춰 행진했는데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의 전승절을 기념하는 메시지가 적힌 깃발을 든 기수가 행렬 맨 앞에 섰습니다. 북한군이 붉은 광장에 등장하자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은 관람석에서 박수를 치며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행사에서 북한군이 함께 행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동맹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어제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과세가 적용됩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본격 부활했습니다. 당장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는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에서 최대 45%의 기본 양도세에 더해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포인트씩 세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양도차익의 82.5%까지 치솟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10억 원을 남겨도 8억 원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주택 매물이 끊겨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정부의 예고대로 발동된 이후 실제 주택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서 보듯 최근 보안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유로 민생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검찰이 경찰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밝힌 이유입니다. 영장 반려 사유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직접 지적한 겁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부글부글하는 모양새인데 보안 수사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은 갈수록 굵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엔 경찰 내부 반발 기류가 공문으로 여과 없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홍보 효과가 덜한 단순 민원성 사건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보안 수사를 요청한다며 경찰을 하급 기관처럼 대하는 것 같다고 공식 항의한 겁니다. 여기에 검찰이 내놓은 우수 사례집을 보면 검경 협력 사안도 검찰만의 공으로 소개되거나 송치 이후 발생한 사건도 보안 수사로 드러난 것처럼 왜곡된 경우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경찰이 했는데 검찰 보안 수사의 덜미 밝혀져 이렇게 하면 조르륵 나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검찰은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권 축소가 예고된 만큼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로도 볼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은 꼭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향한 적극적인 여론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보안 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안 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검경 신경전에 민생 사건은 뒤로 밀리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이 적잖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타바이러스가 창궐한 크루즈에서 내린 승객들이 각국으로 돌아가고 중간 기항제에서 이미 내린 승객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염에 대한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방역 당국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패영 기자입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 주로 쥐의 분변이나 타액에 의해 감염됩니다. 지난 1976년 우리나라 한탄강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 붙였는데 이후 북미와 남미에서 변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크루즈에서 집단 발병된 바이러스가 바로 그 안데스 변종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유일한 종입니다. 이미 8명이 확진된 가운데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입항 뒤 각국으로 돌아가고 중간 기항지에서 내려 이미 집으로 간 사람들도 30명에 이릅니다. 자칫 코로나처럼 전 세계에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그럴 위험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안데스 변종을 전염시키는 쥐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해외 유입도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장기간 접촉한 사람이 아니라면 코로나보다 전염력도 낮은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확산,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승인된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안데스 변종에 걸릴 경우 치명률은 35%가 넘습니다. 특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남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쥐 배설물 등이 있을 만한 곳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잠복기가 최대 6주에 달하는 만큼 귀국 뒤 발열이나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 14명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문평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행정안전부, 대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인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한수 행안부 재난현장지원관은 추모관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어제부터 사흘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이어갑니다.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연 행사와 전국 농악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정읍시는 이번 기념제로 동학농민군의 만민 평등 정신을 되새기고 혁명 도시로서 정체성을 전국에 알릴 계획입니다. 신비로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배우 이나영은 영화, 드라마와 CF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을 켜켜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이어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뚜벅뚜벅 나다움을 증명해 오고 있는데요. 배우 이나영의 털털하고 솔직한 연기와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사회폭력에 맞서 싸우는 새 여성 변호사의 용기와 연대를 다룬 드라마 아너. 배우 이나영은 셀럽 변호사 윤라영의 복잡한 감정을 밀도 있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이 대본을 읽었을 때 대사만 잘 외우면 되겠다 이거였었거든요. 찍으면 찍을수록 너무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나중에는 계속 이걸 덜어내는 게 좀 더 어려웠었어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국어 선생님 박하경의 당일치기 여행 이야기는 스스로에게도 힐링이 된 작품입니다. 저도 당일치기 여행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냥 기차 타고 갔다 오는 게 안 피곤할까? 이게 그런 계획들이 세워질까 하는데 해볼 법한 것 같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데라는 저도 좀 설득이 많이 됐어요.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실감에 배워둔 춤은 이 드라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테이크 갈수록 제가 너무 잘 춘다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전에 테이크를 썼을 거예요. 너무 갈수록 너무 잘해서 잘하면 안 되죠. 근데 하지만 그거는 관객들의 생각과는 다를 거예요. 스스로 평범했다고 기억하는 학창 시절. 과연 그랬을까요? 한 음악 프로그램 방청객으로 비춘 딱 3초. 이제 아르바이트 박수 부대라 그러나? 그거 이제 하러 가자고 그래서 가볼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딱 가본 거였고요. 저는 그렇게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방청객 알바로 간 거예요. 너무 재밌죠? 놓칠 수 없는 비주얼인 만큼 길거리 캐스팅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고 CF 스타를 거쳐 연기자로 보폭을 넓힙니다.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는 연기자로서 가능성을 증명한 작품이었습니다. 내멋 페인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골수 팬들이 생겨났고 한국 드라마 최초 감독판 DVD까지 발매했으니 스스로에게도 너무 귀한 작품입니다. 아직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반 이상은 다 내멋 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너무 좋은 작품이고 좀 획기적인 작품이긴 했죠. 안방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다작보단 선택에 집중해온 배우. 시나리오를 고르는 기준은 본능적인 끌림입니다. 저는 대부분이 시나리오를 볼 때 딱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이런 대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이게 그 전에 안어가 왔으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 각자의 이제 연이 닿을 타이밍도 있을 거고.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가장 강렬한 작품은 어떤 거였어요? 전 다예요. 제가 했던 것들이. 운명처럼 작품을 고르다 보니 다작을 안 해도 연기의 폭은 다양합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이나영만의 연기 문법으로 멜로부터 코믹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완성해 왔습니다. 왜 따라와요? 탈북 여성의 처연한 삶을 깊이 있게 표현한 영화 뷰티풀 데이즈. 6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이었음에도 저예산 독립 영화에 개런티 없이 출연할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애정도 남다릅니다.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저예산 영화나 단편 영화들이 캐릭터적으로는 좀 더 많이 열려 있어서 저도 도움이 되면 좋고 또 저도 도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다양성이 많이 보여지면 좋으니까. 같은 운명이지만 다른 삶을 사는 1인 2역을 소화한 단편 영화 신원미상도 개봉을 앞두고 기대를 모읍니다. 재밌지 않아요? 일단 재밌어요. 네, 그렇죠. 네, 재밌어요.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죠. 제가 이런 멘트를 잘 못해서. 무선보단 줄 이어폰을 좋아하고 볼펜보다 연필을 좋아하는 감성파.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놓치지 않습니다. 분식을 좀 깔아놓고 먹는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먹을 수 있다니나 뭐 정말 좋은 영화를 봤을 때에 대한 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봤을 때에 대한 그 며칠 동안에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런 느낌들. 인터뷰 내내 웃는 모습이 빛났던 이 배우. 사람이란 단어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하고 싶다? 뭐 없다? 뭐 담백하다? 뭐 그냥 그게 편하잖아요, 사람 대할 때. 배우 이나영을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뭐 내던지는 모습에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죠. 자신만의 온도와 속도로 걸어가는 이나영의 다음 행보가 벌써 궁금해집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유의한다면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이 24도, 대전과 대구 모두 26도까지 올라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됩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8.3도, 대구가 12.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7도, 청주와 안동도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